안녕하세요. 토목박사 훈이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제 한 세 차례 걸쳐서 이제 출근 토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토목공학과 중에서도 이제 구조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생들, 또 혹시 또 대학원생, 아니면 또 우리 구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제 구조 관련 과목들을 한번 좀 리뷰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목공학과 중에서 그 구조 관련 과목의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수깡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수수깡입니다. 예.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여러분들 뭐 배웠죠? 네, 그렇죠. 1학년 때 1학기쯤 아니고 한 2학기쯤 배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1학년 2학기 때 정력학이라는 이제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어로는 스태틱스라고 하고요. 정력학은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실제 어떤 이렇게 빔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뭐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라 보면 이 수수깡은 변형이 없고 아주 단단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깡의 무게, 그 다음에 혹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힘이 작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지금 손 하나, 손 두 개가 지점이라고 볼 때 이 지점에서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수수깡은 휘어지지 않는 변형이 없는 건데 이 수수깡 내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학문이 정력학이고 스태틱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우리 정력학 과목 때 이 재료에 대해서, 재료 성질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즉, 물성치, 뭐, 우리 탄산계수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탄산계수나 포화성비, 또 아니면 전담탄산계수, 또 뭐, 갯마, 그런 값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본 적이 없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네. 그게 정역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죠? 그렇죠. 재료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재료역학은 영어로 말하면 Material of Mechanics라고 하고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가정상이 뭐였냐면 이 구조물은, 즉 이 수축광은 변형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네, 이렇게 변하죠. 변하고 안에가 살짝살짝 찌그러지기도 하죠. 네, 찌그러지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휘면 이게 모양이 반듯했다가 요렇게 휘게 되면 분명히 변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류도 변하고. 네, 이런 그 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물성치, 즉 이 값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포화성비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즉 이 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형을 실제 그런 그 역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이제 매칭시켜주는, 네, 그런 학문이 우리 재료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료역학은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좀 뭔가 감각적인 것보다는 좀 뭔가 좀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 정략학 넘어서 우리 재료역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략학을 모르면 구조 재료역학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자, 1학년 때 뭘 배웠나요? 네, 그렇죠.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외력에 의한 반력들. 이제 여기 힘이 작용하면 이 부분이 작용하는 힘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용하는 힘들. 네, 그걸 반력이라 그래요. 네, 그럼 반력들. 변형 없는 상태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배운 게 정력학. 그 다음에 안에서 움직이는 걸 배웠죠. 안에서 어떻게 배정되는지. 네, 그게 재료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구조역학에 대해서 배워요. 자, 그 structural mechanics라고 해가지고 또 아니면 structural analysis, 구조 해석.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지점 반력과 부재력, 그 다음에 재료의 내부적인 변형을, 이거를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줘서 실제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힘이 어디 부분에 작용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휘 거고, 그러면 이 내부 변형이 어떻게 변형돼서 어떤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 구조물의 그 실질적인 이렇게 처짐, 그 다음에 부재력, 그 다음에 처진 각도, 처진 형상,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학문이 구조역학이라는 과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구조역학을 배운 다음에 4학년 때 가서 뭐 배우나요? 네, 3학년 2학기 때 철근 콘크리트를 배워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철근 콘크리트 때 이 구조물에 대해서 다 그 모멘트가 얼마고, 그 다음에 하중이 얼마고 대부분 주어져요. 구조 해석에다 연결을 안 시켜줘요. 단순히 이 부재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렇게 수수깡으로 된 게 아니라 철근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개를 조합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얼마큼 견딜까라는 계산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 과목이죠. 네, 그리고 이제 4학년은 넘어가요. 3학년에서 뭐 하나요? 네, 이제 설계 과목이 들어와요. 설계 과목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특정한 지점 조건을 주어지고 재료가 주어지고 하중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하중 상태에서 이제 얘가 작용하면 반력이 얼마나 계산되고 이 반력에 따라서 이 내부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휘어졌을 때 힘이 얼마나만큼 견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거기까지가 뭐냐면 구조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 구조 해석이 즉, 이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특성이 다 끝나게 되면 그 하중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지역수수깡이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될 때 힘에 대해서도 견뎌야 되고 변형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고, 그렇게 제한하게끔 이렇게 단면을 이 수수깡 자체를 설계하는 과목이 이제 뭐 사항 들어오는 그런 응용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철근 콘크리트 3학년 때 배웠지만 그것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런 과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를 이용해서 만들 경우에는 강구조 공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4학년 때까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입학을 해가지고 배우게 되는 이제 구조 관련 과목들의 커리큘럼 순서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드업이 맞아요. 딱 1학년 때는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외력만, 2학년 때는 안의 변형, 3학년 때는 안의 변형과 외부의 힘을 두 개 합쳐가지고 구조물의 그런 구조 해석적인 그런 해석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4학년 때는 설계를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론적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해석을 해요. 프로그램 써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그 고전적인 그런 구성 방정식이나 이론식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치 해석적인 방법,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 그런 이론을 배우게 되고, 실적인 프로그램도 해석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 특성마다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깊게 들어가서 그런 공부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끝나고 4학년 때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설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원에 가서는 이거를 넘어서서 그런 설계가 되는 이론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사 같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설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 2, 3, 4학년 그런 과목만 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하면 그 기술사 공부하게끔 돼 있는 그 이론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기술사가 되시건 아니면 다른 고시 공부를 하시든 그런 거 할 때 대학원 나온 사람들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에 배웠던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교과서들 중심으로 꼼꼼히 다 따져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혹시나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토목공학과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토목공학과 재학생 아니면 또 대학원 학생들이라도
한 번 더 제 영상 보시면서, 아, 그래, 내가 배웠던 과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배웠는데, 아,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빌드업 해 나가구나, 라고 그렇게 한번 좀 상기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